네,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8월 마지막 주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번 주에 물론 세 가지 중요한 이슈 때문에 약간의 소극적으로 시장을 관망하고 경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사이클상 항상 월말 되고 마지막 주가 되면요. 그 다음 달, 지금 9월이겠지만 9월을 준비하는 시장 흐름이 나와요. 자, 그런 흐름에서 제가 시장 신호와 특히 이제 지수와 박스가 안정이 되면 여전히 저는 종목장 흐름을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아침 10분 정리한 것처럼 한번 내용을 참고 꼭 좀 부탁드리고, 지금 누가 뭐래도 베센터가 나와서 전면전으로 앞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제일 많이 주기 때문에 TJ 잔고 활용해서 바이백 할 수 있다. 약간 말로 컨트롤한 것도 있는데 좀 봐주시고, 이란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추방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가하고 있죠. 자, 반도체 이제 미국 떨어졌어요. 아직 우리는 미리 선반영했습니다. 어제 미리 빠졌기 때문에 아침 시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올라서 양봉으로 잘 마감했어요. 아시아 똑같이. 엔비디아가 7일째 빠졌지만 저는 여전히 박스로 괜찮게 봅니다. 자, 제가 한번 들고 온 게 드라켄 밀레예요. 여러분, 제가 AI 공부도 하고 시장을 잘 맞추고 중요한 투자 그릇인데, 이분이 베센트의 스승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제 대놓고 글을 쓰면서 베센트한테 쓴소리를 냈어요. 요새 제가 시장을 볼 때 뭔가 조금은 과도하고 너무 과한 정보나 반응이 민감하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 드라켄 밀러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그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양봉 마감 잘해서 아시아는 잘 마감을 했고요. 자, 특히나 주저하는이나 급원수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가 외국인이든 배당 좋아하는 분들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삼성 우선주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박스가 하단 6,400에 지지가 되니까 지수 박스가 안정이 좀 돼야 됩니다. 더 안 빠지네, 또 받치네,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시장은 또 종목을 찾는다 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 로봇도 약간 눌리목 이뻐요. 예, 괜찮은 로봇도 흐름이 괜찮고, 제가 참고로 봤던 화장품 트레이딩도 APR 같은 게 흐름들이 참고로 보지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모멘텀 모으고 있지만 급하지 않은 한미약품이 단타로 우장창 들어갔다가 오늘 많이 흔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 이렇게 단타를 조심해 주시면서 오늘도 이제 지수 박스 안에서 시장의 신호와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유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가든 뭐 지금 보는 10년물 금리든 유가만 살짝 눌리고 이란만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베센트가 전면에 나서 있지만 우리는 만원 많아도 유가 기준 보시면 됩니다. 84불로 살짝 빠졌어요. 아침에 우리나라 같이 좀 떨어져 있던 대만과 일본, 항상 제가 선물 얘기 드립니다. 선물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일본 정시나 대만 정시도 양봉 나면서 오늘 잘 마감했어요. 자, 나스닥 선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10년물 금리가 4.7 가다 이거 막아놨다 하더라도 그 야덴이 그랬잖아요. 5%까지도 등락을 좀 열어놔야 돼. 물론 예전에 묵지한 금리였지만 지금은 뭐 정시는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등락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변동을 봐야 되겠지만 4.6, 4.7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베스는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얘기 드릴 거예요. 자, 이번 주에 나올 세 가지 이슈는 뭐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미리 공부하고 예상했지만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내일 밤에, 오늘 말자 내일 말고 내일 밤에 자, PC 이제 물가지수 나오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횡비디아 주가 미리 빠져 있었지만 예전에는 실적이 좋아서 항상 미리 올랐어. 그리고 실적 나오면 떨어졌지만 지금 미리 빠진 게 오히려 저는 부담이 적습니다. 저는 대만 가 있는 엔비디아 목요일 아침이에요. 자, 잭슨홀 미팅 말적은 케빈 오시보다 오히려 베센트가 시장 영향을 주면서 더 챙기고 있습니다. 자, 순환 얘기 드렸고 낸시 펠로시도 한번 얘기 드렸어요. 자, 드라켄 밀러는 우리가 AI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항상 시장을 잘 맞추고 중요한 분들 때문에 가끔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글을 대놓고 썼어. 이분은 이제 소로스 펀드 있을 때 베센트의 스승이었습니다. 90년대 같으면 초 같으면 베센트 때 젊었을 때 아니에요. 어떤 이제 멘토 같은 분인데, 자, 바이백 너 지금, 자, 바이백이 아니라 베센트 너 지금 바이백 잘못 쓰고 있어. 이제 이렇게 썼어요. 되게 길게 썼는데 지금 채권 시장 금리를 보란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베센트는 어떻죠? 지금 나오는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 금리가 미국의 현상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고 하면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드라켄 밀러도 그렇고 저도 약간 그래 보는데 지금 현 미국 성장이 AI 성장이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금리도 사실 금리가 밸류도 낮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 성장률이면 이 정도 장기금리는 이것저것 다 봤을 때 적정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금리 때문에 기업도 부담되고 가게도 부담되고 정부도 이자를 많이 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쓴다는 거지.
물론 작년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뭐 도지부서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패했고 관세도 실패했잖아요. 그 재정 건전성부터 너네들이 쓰는 걸 줄이든지 확충하고 개혁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 투자자 볼 때 시장이 가장 기준이지만 시장에 보는 제가 변동성을 빼고 보려 그러면 지금 금리도 묵직했던 애들이 약간 변동이 있는 상태고 그 시장의 말이잖아요. 시장의 말이고 금리 높다는 얘기고 문제는 정부 정책도 따라야 돼. 정부 정책에 또 반하면 안 되잖아. 근데 베센트와 어떻게 보면은 시장과 둘이 맞서고 있는 벌써 그런 분위기인데 둘 다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베센트 말했던 부분은 드라켄 밀러처럼 트럼프가 선거 앞에서 약간 쫓이는 것도 있어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급한 면이 있는 정부 정책이고 물론 시장이 가장 기준이겠지만 우선 워낙 왔다 갔다 심하다 보니까 변동이나 흔들림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차트를 잠깐 올려놨는데 미국 기준의 가장 기본이었던 신고가 낮죠. 또 떨어지더라도 신고가 지지된다 보는데 이게 살짝 변동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지가 되면 또 상방들은 만들어 갈 거고 야덴이 말했고 드라켄 밀러 말했지만 베센트 했던 정책이 잘 안 먹히게 되면 지수가 약간 출렁거릴 수도 있겠지. 올라가면 또 위에서 출렁거리고 떨어지면 안정되게 좋게 출렁거리겠지. 그런 감안해서 베센트 드라켄 밀러에 대한 말은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변동성을 저는 주의하라는 그런 면으로 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장기금리가 유노말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죠. 자, 미국은 오늘 밤에는 뭐 국채 입찰 빼고는 별로 좋은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유럽 잘 끝났습니다. 자, 제가 보는 시장 신호들 물론 약간 흔들림 변동 빼야 되겠지만 금이란 자산과 비트코인 자산이 변화를 주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정부 정책을 보고 있는 거지 얘들은. 금리가 더 올라간다 보기보다는 약간 하방 안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8만 불 넘어 있어요. 약간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 유럽 재미없으니까 넘어가고 아까 봤던 일본 어떻죠? 일본 제가 금리를 좀 보고 있는데 뭐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니고 자, 일본은 지금 오늘 키옥시아도 박스권 하단, 얘들이 박스 하단 되면 좋아요. 자, 미국이든 자,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여기에서 박스 지지되면 신뢰가 좀 만들어지는 구간이라 봅니다. 자, 중국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로번 얘기 드렸는데 지금 미중 패권과 신냉전이 거의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얘기했던 YMTC 양적 메모리 때문에 반도체 빠졌다는 거는 약간 핑계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AI 패권 신냉전 중에서 반도체든 로봇이든 좀 따로 보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로봇 괜찮겠죠? 저는 보니까 어제 애플 얘기 드렸잖아요. 뭐 중국 반도체 쓰니 많이 그러고 또 관세 7.5%더 때린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세 전쟁이 아니라 다시 난다는 게 아니라 9월 말에 미중 정상 만나기 전에 기싸움, 싸빠 싸움 이렇게 한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묵지어제 반도체, 그 반도체 머니 거기 게시판 동영상도 말씀드렸는데 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젠슨왕이 대만에 가 있는데 비밀 회동 같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뉴스는 안 나오지만 이게 지금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목요일 아침에. 그때 아마 TSMC랑 공급망 캐파 생산량 늘린다 하더라도 TSMC가 느릿느릿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급망 캐파 논의가 있을 거고 지금 서버가에 올린다 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아마 가이던스 내용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자, 대만 박스 하지만 TSMC 되게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AI 아시아국들도 8월달 올라가면서 얘들도 그렇죠. 여기서 안 빠져야 돼. 한 번 더 빠지면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반등을 준다 그러면 추세가 상당히 살아나는 8월 마지막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를 통해서 한번 흐름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수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수 오늘 6,400 갔다 왔어. 저번에 제가 이때 쳤을 때 외국인들이 막 지분 얘기했을 때가 6,200, 300이었고 확 쳤다가 출렁거리면서 지난주 조정 이번 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박스다 보니까 이번 주 이슈 때문에 크게 안 들어오고 있긴 한데 시장 수급이 아직까지 관망을 좀 하고 있죠. 뭐 재미없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신호를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이 대환원의 시대 누가 더 낫니 말하고 있지만 자, 제가 봤을 때 삼전 우선주공을 더 올라간 거 봤을 때는 시장 반응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하이닉 상각이 났다. 뭐 배당은 세금 내니까 별로다 그리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프리미엄 국장 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분명히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이걸 계속 말을 하고 시장도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주주환원 한 건 되게 좋지만 여전히 PR이 4배, 5배다.
이거 저평가를 탈출하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란 얘기했어요. 저는 맞다 보거든요. 특히나 얘기하는 것들이 좀 전략적 모성이 있어. 자, 분명히 5년까지나 장기 공급했다 그러면 나름의 전략이 좀 길게 잡혀 있을 건데 왜 예측할 수 있는 가이던스를 쉽게 안 내주느냐? 그거를 삼성전자가 좀 드러난 얘기고, 또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소각하면 더 좋다는 그런 평가도 있던데 저도 괜찮게 봐요. 자, 대신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도 내고 있지만 이 검산법 10%대 물려 있는 거 아시죠? 이것도 사실 바꿀 필요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금융종합소득과세도 배당을 받고 하고 싶어도 장기 투자하고 싶어도 2천만 원에 다 걸려. 배당세. 이 부분 때문에 예전에 4천만 원에 많이 줄은 상태에서 이것도 정부 정책도 좀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 단타도 얘기 드렸지만 아실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지금 주주가 얼마인 줄 아세요? 797만 명, 800만 명입니다. 오히려 올해 초가 400만 명이었어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얘기지. 또 확 빠질 때 6월, 7월 달에 빠져나갔다 또 새로 또 들어오셨겠지. 그 지금 삼전의 주주가 790만 800만 명. 하이닉스가 지금 370만 명이니까 물론 둘 다 우리처럼 들고 있는 분 계시겠지만 합치면 1000만 명 넘어요. 주식하는 분들은 삼전 한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삼전 한익 보시면서 좀 바라고 있는 게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개인들이 그렇게 빨리 가라 하는 것처럼 시장은 아니고 자기 자체적으로 수급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저는 보는데, 이거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봐야 되겠지만 엔비디아 했는 것처럼 약간 횡보 박스 올라가면 7,500, 8,000까지 보지만 이번에 6,000포인트 중반에서 밭의 흐름 통해서 약간 시장 신뢰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자, 지수가 박스가 안정이 될 때, 물론 코스닥은 조금 더 흔들겠지. 코스닥은 800 갔다가 700 중후반 출렁거릴 수 있지만 그렇게 지수가 안정이 될 때 저는 종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호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같이 한번 봐주시고, 저는 피지컬, 로봇 같은 거, AI 전력, 여전히 장비주 오늘 괜찮았죠. 자, 코스닥 바이오도 모멘텀 바닥 지수는 괜찮지만 여전히 단타들이 많아. 그런 것 좀 변동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화랑주 3개 여전히 좋았으니까 오늘도 잘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SK 이터닉스는 여전히 제가 왔다 갔다 단타보다는 크게 키운다는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괜찮죠.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령주 2번, 3번도 오늘 다 올랐어요. 한 개는 좀 못 올랐구나. 자, 코스피는 6,400, 500 지지를 받고 약간 신뢰 키웠지만 이번 주 이슈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코스닥은 오늘 800 사제 깨지긴 했지만 800 스닥 지지 바닥을 만들었어요. 둘 다 괜찮았습니다. 오늘 외국인 팔았어도 선물 때문에 롤콜 좀 시키더라고. 그렇더라도 오늘 저가 들어간 거는 저는 잘했다 봅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괜찮았죠. 섹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조회수가 많이 줄긴 했는데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정말 저는 앞으로 정말 괜찮아질 거라 보고 멤버십 분들도 정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파트도 넘어가서 우리 종목장, 수급장, 차트 분석, 수급 분석 같이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